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핫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핫하죠. 바로 강서구의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는 이 LG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30개 이상의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상권입니다. 10년 전에는 대부분 계획 도시로 그렇게 구성만 돼 있었지 다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은 업체들의 사옥도 다 들어오면서 상권이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상권에 와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엇을 알려드리려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유튜브에서는 이런 호텔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됐다, 이런 영상들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비포, 애프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호텔이 어떤 운영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이런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내부에서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영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테리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시스템적인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로 우리가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또 고객 접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함께 볼 호텔은 바로 이 호텔입니다. 여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SR 호텔 마곡점입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2개가 지나다닙니다. 이 5호선 발산역과 그리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면서 김포공항에서 차로 15분,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세정거장입니다. 굉장히 상권이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지구는 또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위치한 호텔들은 어떤 운영 시스템을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들어가실까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이 호텔의 시스템, 이 고객들의 행동에 따른 그 행동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객의 행동은 일단 먼저 우리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호텔의 상품을 최대한 많은 예약 사이트에 노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PMS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나 P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의 프로그램이고 좀 안정적이죠. 중소형 호텔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저희의 객실 타입들이고 이게 현재 남아있는 객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된 객실인 거고, 클릭했을 때는 누가 예약을 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이 체크인을 하면은 여기서 체크인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런트에서 체크인도 시킬 수가 있고, 또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크인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남은 객실, 이 40개 정도 예약이 찼고 나머지 객실들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이트에 올려놔서 최대한 예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거는 야놀자 사이트입니다. 저희 호텔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어때 사이트입니다. 저희 호텔이 똑같이 올라와 있죠. 이번에는 아고다 사이트입니다. 똑같이 저희 호텔이 올라와 있고, 이번엔 부킹닷컴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저희 호텔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수량도 넣어야 되죠. 요금도 바꿔야 되죠. 경쟁업체가 요금을 낮추면 저도 요금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번 관리를 하느냐? 몇십 개를 계속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한 채널 매니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불과 한 8년, 9년 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시대가 좋아지고 이 개발 업체들이 빠르게 개발을 해주면서 이런 운영적인 업무가 좀 더 편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채널들을 이런 CMS라는 채널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동하고 있는 채널들의 숫자입니다. 총 11개의 채널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채널을 연동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더 많은 채널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랑 연결되어 있는 채널의 숫자입니다. 이 CMS를 고르실 때는요,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타겟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널들, 그런 채널들의 연동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고객이 많이 예약하는 사이트에 채널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면 그 채널 매니저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만큼 많은 채널들이 있지만 저는 왜 11개만 했냐? 많이 써봤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가장 효과 높은 채널들로만 추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요금을 관리하죠. 요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보시면, 저희는 이 요금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 세트 생성이라는 거는 간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점유율이 좋으면 야 요금 좀 더 올려, 낮추면은 야 요금 좀 낮춰, 이런 것들이 일일이 들어갈 때마다 확인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80% 이상일 때 요금이
바뀌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현재 요금되어 있는 요금표들이고 이거는 지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18%의 수수료를 받는 채널들에 주는 요금표, 그리고 15%를 주는 요금표, 그리고 15% 부킹 엔진, 홈페이지 예약, 이렇게 요금표들이 다양한데 거기서 80% 이상이 됐을 때는 요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18%의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들의 요금표인데 80% 가게 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 요금은 낮죠. 근데 80%가 되면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좋으니까요.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세트화를 시켜서 우리 객실의 점유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요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요금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채널들에 자동으로 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점유율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PMS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숙박 장부입니다. 내가 오늘 몇 객실을 팔았어? 또 앞으로 몇 개의 예약이 잡혀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또 채널 매니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채널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들의 매 객실 요금과 수량을 알아서 자동화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트를 구성해 놓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미리 전략을 다 짜놔서 넣어놨기 때문이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의 자동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한 고객들이 체크인을 하겠죠. 체크인을 할 때 프론트에서도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는 여기를 통해서 체크인도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키오스크도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키오스크로 가서 자기의 예약 번호를 입력을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객실로 가서 객실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운영자들은 또 그 고객의 동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객실에 있는지 아니면 외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이 되어야 청소팀을 통해서 제실 청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은 이 객실을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객들이 체크인을 했을 때 이제 객실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때 고객들의 동선이라든가 현재 객실에 있는지, 체크아웃을 했는지, 체크인을 해서 그 방에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보통 요즘에 RMS라고 얘기하죠.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10년 전에 도입한 모델인데 사실 그 전부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모델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더 좋아진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정도로도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객들이 객실 키를 가지고 객실에 가서 도어락을 열고 그리고 키택에 키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다 데이터화로 시켜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빈칸, 그냥 초록색이죠? 빈칸이 그냥 누구든지 체크인할 수 있는 객실입니다. 이런 체크인할 수 있는 객실에 예약이 잡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고객은 그 예약을 확인하고 밑에서 키오스크로 키를 발급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인이 되면은 바로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여기가 체크인이 됐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S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겠죠? 문을 열면 이렇게 또 문 열린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문이 닫히겠죠? 그리고 고객이 키를 꽂을 겁니다. 키를 꽂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방에 고객이 안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는 단박 1박 상품이고 그런 J는 연박일 경우에 표시된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청소팀들한테 청소를 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한 기능은 이 투숙객의 방에서 언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내 모든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운영상에 필요한 상황이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시간대별로 언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혔고 언제 체크인이 됐고 언제 고객 키가 들어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는 어떤 것들이 편리해지냐, 간혹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는데 키를 안에다 두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객을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시에 문이 열리고 닫혔네? 그러면 이때 나갔을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하고 해당 객실에 전화를 해서 혹시 체크아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까지도 안 받는다면 그 시간대 고객은 나간 것이죠.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키를 회수해 오면 됩니다. 이렇게 좀 운영을,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 꼭 호텔에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 좀 더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직원들이 현금 고객을 받아놓고 객실에 이런 체크인을 안 시켜놓고 돈을 자기가 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나중에
발각하고 또 뭔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현금을 숨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객실을 사용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일정이 끝나겠죠. 이제 일정이 끝나면 고객은 키를 뽑고 프론트로 내려와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크아웃을 하거나 프론트를 통해서 체크아웃을 할 겁니다. 무인화로 운영하는 곳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크아웃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키오스크와 연동되어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PMS라는 이 예약 관리 프로그램에서 체크아웃 처리가 되고, 그 신호가 이쪽으로 다시 연동이 돼서 여기서 청소를 하라는 방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팀들은 또 그 청소로 변경된 방을 확인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소가 또 완료가 되면 또 깨끗한 방으로 되고, 그 깨끗한 방이 됐다는 신호를 아까 그 PMS에게 다시 전달을 하면은 다시 판매 가능한 객실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CMS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들의 숙박 상품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 회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PMS라는 시스템, CMS라는 시스템, 그리고 이런 객실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인력을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키오스크까지 모든 것을 4개를 연동을 해야지만이 무인화, 자동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호텔을 통해서 이런 중소형 호텔들은 도대체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테리어적으로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운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우리가 자동화, 무인화를 좀 더 잘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저희 업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뭔가 많은 도움이 됐다 하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숙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와 꿀팁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